머리에 검은 봉투를 뒤집어 쓴 채 비틀거리는 하얀 개. 그리고 필사적으로 엄마를 끌고 가는 작은 새끼 강아지. 새끼 강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엄마를 작은 몸으로 끌고 또 끌었습니다. 그때 한 줄기 빛이 다가왔습니다. 한 트럭 기사가 국도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 버려진 두 생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계속해도 좋다는 큰 응원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포항 위판장 새벽 2시 반. 비릿한 바닷내가 코를 찔렀어요. 경매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갈치 5상자, 홍어 3상자. 어부들과 중개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그 사이로 강도윤은 냉동탑차 짐칸에 수산물 상자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57. 이 나이에 새벽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 달리는 일이 쉬울 리 없지요.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이 핸들을 놓는 순간 생계도 함께 놓아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 사장 오늘 또 늦으면 진짜 거래 끊는다잉.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도매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도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귓속에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가락시장 경매 시간은 6시 반. 그 안에만 들어가면 한 달 생활비가 겨우 굴러갑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수산물은 신선도를 잃고 거래는 끊기고 그의 삶도 함께 무너져 내리지요. 도윤은 허리를 한번 쭉 펴며 짐칸 문을 닫았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허리에서도 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작게 신음을 흘렸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 자기 일에 바빴으니까요.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계기판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어요. 백미러를 힐끗 보니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아내가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 건네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추억일 뿐이지요. 그 한 글자가 아내를 데려간 지 3년째였어요. 아들은 서울 어딘가에서 살고 있지만 연락은 뜸했습니다. 아버지, 바빠서요. 마지막 통화에서 들었던 그 말이 전부였어요. 도윤은 조용히 핸들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그래, 오늘도 또 가야지. 중얼거리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냉동탑차는 위판장을 빠져나와 어둠 속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새벽 교통 정보가 흘러나왔지요. 목적지는 서울 가락시장. 300km가 넘는 거리였어요. 보통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4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오늘도 그럴 예정이었지요. 하지만 예정은 언제나 어긋나기 마련이에요. 서해안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눈앞에 보이는 순간 라디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8곡 분기점 구간 대형 추돌 사고로 전면 통제 중입니다. 모든 차량은 매송 IC에서 국도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구 시간은 미정이며 최소 2시간 이상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윤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제기랄. 욕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톨게이트 앞에는 이미 순찰차가 서 있었어요. 경광등이 빙글빙글 돌며 어둠을 갈랐습니다. 경찰관이 형광조끼를 입고 손전등을 흔들며 차량들을 세우고 있었지요. 도윤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기사님, 오늘은 고속도로 못 들어가십니다. 국도로 돌아가셔야 돼요. 경찰관의 말에
도윤은 애써 침착하게 물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빨라도 두어 시간은 막힐 겁니다. 머릿속에서 경매 시계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2시간이면 6시는 넘깁니다. 경매장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늦는 거지요. 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도윤은 방향 지시등을 켜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국도로 향하는 출구였지요. 안개가 자욱했어요. 2차선 국도는 가로등도 듬성듬성했습니다. 논과 밭 사이를 가르는 길 위로 헤드라이트가 길게 뻗었어요. 주변은 고요했지요. 이따금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집중했어요. 안개 때문에 시야가 좁았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지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작은 흰 점 2개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비닐봉지겠거니 했어요.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려니 생각했지요. 하지만 거리가 좁혀질수록 그 형체가 또렷해졌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국도 한복판에 2마리의 하얀 개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얼굴에 검은 비닐봉투를 뒤집어 쓴 채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다른 한 마리는 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새끼였지요. 새끼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필사적으로 큰 개를 끌고 있었어요. 이런 미친! 도윤은 본능적으로 비상등을 켰습니다. 발은 이미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어요.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트럭이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계산이 스쳐 지나갔지요. 경매 시간, 도매상, 손해배상.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윤은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형광조끼를 챙길 틈도 없었어요. 그저 본능적으로 저 둘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국도 위로 달려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얼굴에 봉투를 뒤집어 쓴 큰 개는 하얀 비숑이었습니다. 복슬복슬한 하얀 털이 어둠 속에서도 눈에 띄었어요. 작은 개도 똑같은 비숑이었지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새끼였습니다. 엄마와 새끼로 보였어요. 새끼는 엄마의 목줄을 입에 물고 필사적으로 끌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을 텐데 낑낑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를 살리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을 뻗어 봉투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손이었지만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어냈지요. 봉투가 벗겨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엄마 개는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해 눈알이 붉어져 나온 것 같았어요. 눈동자에는 겁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지요. 괜찮아. 괜찮다. 아가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개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올려다봤어요. 새끼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꼬리를 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리자 또 다른 트럭이 서 있었어요. 농산물 탑차였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지요.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장대수였어요. 같은 운수회사 소속이지만 농산물을 나르는 기사였지요. 목포에서 함께 출발했던 차였습니다. 장대수는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왔어요. 상황을 대충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 걔를 구한다고요? 형님,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경매 시간 다 지나가는데. 도윤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2개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개는 가벼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지요.
에이, 형님도 참. 장대수는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카메라를 켰어요. 이거 찍어 올리면 조회수는 잘 나오겠다.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국도 한복판에 서 있는 도윤과 그의 품에 안긴 두 마리 개, 그리고 뒤로 보이는 냉동탑차 번호판까지 모두 담겼지요. 도윤은 그 시선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두 개를 트럭 조수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요. 엄마 개는 축 늘어져 있었어요. 새끼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몸을 떨었습니다. 괜찮아. 삼촌이 데려다 줄게.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운전석으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장대수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뭔가 문자를 치고 있는 것 같았지요. 도윤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밟았어요. 트럭은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수석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개와 새끼의 숨소리였지요. 도윤은 백미러로 그 둘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얀 털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경매 시간은 이미 늦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도매상에서 또 뭐라 할지 뻔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핸들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일단 살리고 봐야지. 냉동탑차는 새벽 국도를 달렸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 그 차 안에는 세 개의 생명이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가락시장에 도착한 시간은 7시가 넘어서였어요. 경매는 이미 한창이었습니다. 확성기에서 빠르게 쏟아지는 경매사의 목소리, 상인들의 웅성거림, 지게차가 오가며 내는 기계음이 뒤섞여 있었지요. 도윤은 냉동탑차를 주차장에 세웠어요. 엔진을 끄자 주변 소음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조수석을 돌아봤지요. 두 개는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어요. 엄마 개는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새끼는 엄마 배에 얼굴을 묻고 웅크리고 있었지요.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올게. 도윤은 작게 속삭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짐칸 문을 열자 차가운 냉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수산물 상자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상자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하나, 둘, 셋. 갈치 상자, 홍어 상자를 계속 실어 날랐습니다. 강 사장!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돌아보자 수산 도매상 박 사장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요. 강 사장, 이게 몇 시인데 지금 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고속도로가 막혀서. 고속도로가 막히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경매 다 끝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팔아? 박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다음이 어딨어? 이번 달 거래 절반만 하자. 다른 차 알아봐야겠어. 박 사장은 더 이상 말도 섞지 않고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차갑게 느껴졌지요. 도윤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술의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빠졌어요. 거래 절반이면 수입도 절반이잖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늦은 건 사실이니까요. 남은 상자들을 계속 내렸어요. 팔이 저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일단 오늘 일은 끝내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겨우 모든 짐을 내렸어요. 등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트럭으로 돌아가 조수석 문을 열었지요.
두 개는 그대로였어요. 엄마는 여전히 축 늘어져 있고 새끼는 꼬리를 말고 떨고 있었습니다. 물이라도 좀 줘야 하는데. 도윤은 차 안을 뒤졌어요. 생수병을 찾아 뚜껑을 열고 손바닥에 물을 조금 따라 새끼 앞에 내밀었습니다. 새끼는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핥기 시작했어요. 작은 혀가 손바닥을 간지렸지요. 그래, 천천히 먹어. 엄마 개에게도 물을 주려 했지만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숨만 가쁘게 쉬고 있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통장에 남은 돈, 카드 한도, 이번 달 대출 상환액. 계산은 금방 끝났습니다. 여유가 없었어요. 일단 집에 가자. 밥이라도 먹이고. 도윤은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시장을 빠져나왔지요. 그날 오후였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운수회사 소장, 다른 도매상들, 같은 기사들. 전화와 문자가 끊이지 않았지요. 강 기사, 시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강 사장님, 오늘 사고 났다던데. 괜찮으세요? 형님, 이거 영상 보셨어요? 영상? 도윤은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눌렀어요. 화면이 로딩되더니 짧은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국도 한복판, 비상등을 켠 냉동 탑차, 그리고 그 앞에서 두 마리 개를 안고 서 있는 남자. 바로 자신이었어요. 영상 밑에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수산물 트럭에 개까지 싣고 다니는 인간 키읔키읔 위생 개념. 실종 키읔키읔키읔 이런 차가 시장 들어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님? 손이 떨렸어요. 스크롤을 내릴수록 댓글은 더 심해졌습니다. 누가 찍었을까? 떠올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장대수 같은 회사 후배 기사였지요. 국도에서 자신을 보고 휴대폰을 꺼내 찍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설마 이걸 올렸어? 도윤은 장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연결됐습니다. 네, 형님. 목소리는 태연했어요. 대수야, 너. 그 영상 내가 올린 거야? 아, 그거요? 그냥 재미로 찍은 건데 기사들 단톡방에 올렸더니 반응이 좋아서요. 반응이 좋아? 지금 시장에서 난리가 났어. 에이, 형님도. 그 정도 가지고 뭐. 요즘은 다들 이런 거 올리잖아요. 대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시큰둥했지요. 형님이 개 구한 건 좋은데 그래도 수산물 차에 태우는 건 좀 그렇잖아요. 시장 사람들도 궁금해할 만하죠. 야, 이게 지금. 형님, 저 바빠서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여전히 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지요.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도윤은 두 마리 개를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조심스럽게 씻겼어요. 더러운 털 사이로 상처가 보였습니다. 귀에는 희미한 자국이 있었어요. 목에도 쇠목줄이 다른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이 애들, 어디서 온 거지? 도윤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굴에 봉투를 씌워버려진 개. 국도 한복판에서 발견된 엄마와 새끼.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때 새끼 강아지가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캑, 캑. 작은 몸이 떨리며 기침이 이어졌지요. 괜찮아? 도윤이 손을 뻗자 새끼는 축 늘어졌어요.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이런. 다음 날 새벽 도윤은 새끼 강아지를 안고 동물병원 앞에 서 있었어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9시가 되자 병원 문이 열렸습니다. 접수 직원이 차트를 꺼내며 물었어요.
보호자 성함이랑 아이 이름 알려주세요. 강도윤입니다. 이름은 도윤은 품 안에 새끼를 내려다봤어요. 하얀 털이 눈처럼 보였지요. 눈송이요. 그리고 엄마개는 구름이라고 부를게요. 네, 눈송이 구름이. 등록할게요. 수의사는 눈송이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폐렴 초기예요. 빨리 발견한 건 다행인데 입원이 필요합니다. 입원이요? 네, 며칠은 지켜봐야 해요. 어린 강아지라 면역력이 약하거든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수의사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최소 4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40만 원.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카드 한도는 이미 빠듯했습니다. 이번 달은 박 사장이 거래를 절반만 하겠다고 했고 회사에서도 경고가 들어올 게 뻔했지요. 선생님 조금 싸게 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도 최대한 맞춰드리는 건데요. 치료를 안 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도윤은 새끼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몸이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축 늘어진 모습이 국도에서 본 모습과 겹쳤지요. 보호소에 보낼까? 그 생각이 스쳤어요. 보호소에 맡기면 거기서 치료도 해주고 좋은 사람에게 입양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은 그저 새벽마다 국도를 달리는 트럭 기사일 뿐이니까요. 개를 키울 여유도 돈도 시간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국도 한복판에서 엄마를 끌고 걷던 새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목줄을 입에 문 채 필사적으로 엄마를 살리려던 그 모습. 도윤의 손이 지갑으로 갔어요. 카드를 꺼냈습니다. 2번. 시키겠습니다.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새끼를 안아들었지요. 도윤은 병원을 나와 트럭에 올라탔어요. 엄마개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새끼, 괜찮을 거야. 중얼거렸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지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운수회사 소장이었어요. 강 기사, 내일 회사 좀 들러요. 할 얘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한숨이 길게 나왔지요. 구조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어요. 거래 축소, 병원비, 회사 경고, 그리고 퍼져나가는 영상.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국도에서 그 둘을 지나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도윤은 백미러로 엄마개를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지요. 엄마개는 꼬리를 한번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래, 같이 버텨보자. 도윤은 시동을 걸었어요. 트럭은 다시 도로 위로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어요. 운수회사 사무실은 좁고 답답했어요.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벽에 걸린 달력과 운행 일정표. 그게 전부였지요. 소장은 책상 뒤에 앉아 팔짱을 끼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강 기사 앉아요. 도윤은 낡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허리가 쑤셨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시장에서 연락 왔어요. 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위생 문제 제기됐다고. 수산물 트럭에 개를 태우고 다닌다면서요? 그건 나도 영상 봤어요. 강 기사,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죽어가는 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트럭에 태웠어요? 기사님, 우리가 뭐 하는 회사예요? 식품 운송이에요, 식품. 소장이 책상을 탁 쳤어요. 소리가 좁은 사무실 안에 울렸지요. 다른 업체들도 다 알았어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 회사 차 들어오는 거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한 사람 때문에 회사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요? 이번 달 실적도 바닥이고 거래처는 끊기고 다음 달부터 운행 줄입니다. 주 3회로. 주 3회.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도 빠듯한데 운행이 줄면 수입은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소장님, 그럼 제가 각오하세요.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 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지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사무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기사, 개인 사정은 이해해요. 하지만 일은 일이에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지요. 주차장에 세워둔 트럭으로 걸어갔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어요. 조수석 창문 너머로 엄하게 구름이가 보였지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운전석에 올라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 3회라. 중얼거리며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수입을 대충 계산해봤지요. 월세, 관리비, 통신비, 대출이자. 계산이 끝나자 손이 떨렸어요.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러면 못 버텨.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15만 원. 카드 사용 가능 금액은 20만 원. 병원비로 40만 원이 빠져나갔고 눈송이는 아직도 입원 중이었지요. 퇴원하려면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끝이 흐려졌어요. 구름이가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조용히 빛났지요. 보호소.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어요. 동물보호소에 연락하면 구름이도 눈송이도 맡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병원비 걱정도 사료비 걱정도 없어지지요. 자신은 다시 혼자가 되고 트럭도 깨끗해지고 회사도 시장도 조용해질 거예요. 그게 맞는 건가?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지요. 국도 한복판. 봉투를 뒤집어 쓴 구름이. 목줄을 입에 문 채 엄마를 끌던 눈송이. 그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같이 살자고 데려온 애들인데.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핸들을 꽉 잡았어요. 그래, 일단은 버텨보자.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눈송이를 보러 가야 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수의사 박소연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오셨어요? 눈송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요? 네, 열도 떨어지고 기침도 많이 줄었어요. 이틀만 더 지켜보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박소연은 안쪽으로 안내했지요. 케이지 안에 눈송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몸에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도윤이 다가가자 눈송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요. 아가야, 아저씨 왔다. 손가락을 케이지 사이로 넣자 눈송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혀가 손끝을 헤쳤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빨리 나와야지. 박소연이 옆에서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구름이 어머니도 한번 데려오세요. 건강검진 한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름이도요? 네, 아무래도 버려진 아이들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검진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비용이 많이 나올까요? 기본 검진은 1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혹시 귀 쪽 상처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거 태그 자국 같아요. 태그요? 그게 뭐죠?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번식장에서 쓰는 식별 태그요. 귀에 구멍 뚫어서 번호표 다는 거예요.
구름이 어머니, 혹시 번식장 출신 아닐까요? 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번식장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어요. 번식장이 뭔가요? 깨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파는 곳이요.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아요. 개들을 좁은 케이지에 가두고 계속 출산만 시키죠. 박소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출산 능력이 떨어지면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구름이 어머니가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봉투를 뒤집어 쓴 채 버려진 구름이. 국도 한복판에서 발견된 엄마와 새끼. 귀에 남은 태그 자국.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검진 받아보시고 경찰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번식장 적발하면 다른 개들도 구조할 수 있으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지요. 경찰? 동물보호단체?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평생 트럭 운전만 해온 자신이 그런 일까지 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트럭으로 돌아왔어요. 구름이는 뒷좌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구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귀를 살펴봤지요. 희미한 구멍이 보였습니다. 목에도 쇠목줄이 다른 자국이 선명했어요. 너 많이 힘들었구나. 구름이는 도윤의 손을 하셨습니다. 따뜻한 혀가 손등을 스쳤지요. 그날 밤 도윤은 좁은 원룸에 앉아 있었어요. 구름이는 이불 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몸을 떨며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불법 번식장이라고 검색했지요. 화면에는 수많은 기사가 떴어요. 사진들도 함께 떴습니다. 좁은 케이지에 갇힌 개들, 병들고 상처투성이인 모습들. 도윤은 사진을 보다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지요. 구름이도 저런 곳에 있었던 거야?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저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휴대폰을 들고 망설였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운행은 줄었고 돈은 없고 회사에서는 경고까지 받았어요. 자기 앞가림도 힘든 처지에 번식장 적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을까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구름이가 잠결에 낑낑거렸어요. 도윤은 다가가 등을 쓰다듬었지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도 괜찮다고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창밖은 어두웠어요. 내일도 모레도 다시 새벽 국도를 달려야 했습니다. 주 3회로 줄어든 운행, 빠듯한 생활비, 병원비 카드 청구서, 그리고 이제는 구름이와 눈송이까지. 도윤은 벽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구름이의 작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책임져야 할 생명이 생겼다는 것.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구름이를 내려다봤지요. 편안하게 잠든 얼굴이었어요. 끝까지 책임질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버텨낼지 아직은 몰랐어요.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을 거예요. 구름이를 데려온 순간 이미 선택은 끝났으니까요. 도윤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구름이는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잠들었지요. 좁은 원룸 안. 두 개의 숨소리가 조용히 섞여 들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이틀 뒤 눈송이가 퇴원했어요. 도윤은 동물병원 수납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계산서를 받아들었지요. 총 45만 원입니다. 처음 들었던 금액보다
5만 원이 더 올랐어요. 추가 검사비였지요. 도윤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카드 단말기에 꽂고 비밀번호를 눌렀지요. 삐. 승인 완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카드 한도는 정말 바닥이에요. 감사합니다. 눈송이 잘 돌봐주세요. 수납 직원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박소연이 눈송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집에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약은 꼬박꼬박 먹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눈송이를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눈빛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트럭으로 돌아오자 구름이가 반겼어요. 꼬리를 흔들며 눈송이에게 다가갔지요. 엄마와 새끼가 코를 맞대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 같이야. 도윤은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집에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어요. 고지서가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통신비, 그리고 대출이자 납부 안내문. 하나하나 펼쳐보며 계산했지요. 합계가 나오자 숨이 막혔어요. 70만 원. 통장 잔액은 10만 원도 안 됐어요. 카드는 한도 초과.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운행을 나갔어요. 주 3회로 줄어든 운행. 목포까지 내려가는 길이 더 멀게 느껴졌지요. 위판장에서 수산물을 싣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락시장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일찍이었어요. 경매 시간 전에 도착한 거지요. 오늘은 안 늦었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짐을 내리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상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 사람 맞지? 개 싣고 다니던 그 기사. 위생 괜찮은 거야? 도윤은 못 들은 척했어요. 그저 묵묵히 상자를 내렸지요. 박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강 사장. 네. 오늘부터 거래 중단입니다. 예. 그게 무슨. 시장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어요. 위생검사 나온대요. 당분간은 거래 못해요. 저는 트럭 소독도 했고, 이제 개도 안 태우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박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소문이 퍼졌어요. 다른 상인들이 우리 거래하는 거 안 좋게 봐요. 미안하지만 한동안은 어렵겠어요. 한동안이 얼마나 되는데요? 글쎄요. 일단 몇 달은. 몇 달. 도윤의 입이 바짝 말랐어요. 박 사장님, 제가 잘못한 건 알지만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한 번만. 저도 장사해요. 이해해 주세요. 박 사장은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단호했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술의 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지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트럭으로 돌아왔을 때 짐칸은 그대로였어요. 수산물 상자들이 쌓여 있었지요. 팔지 못한 상자들. 도윤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휴대폰이 울렸어요. 운수회사 소장이었습니다. 강 기사, 시장에서 무슨 일이에요? 거래가 끊겼습니다. 끊겼다고요? 그럼 물건은요? 못 팔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강 기사, 회사도 손해예요. 물건값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어떻게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 운행 중단입니다. 정리되면 연락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운행 중단. 수입이 완전히 끊긴 거예요. 뒷좌석에서 구름이와 눈송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아저씨가 무능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같은 층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머, 강씨. 안녕하세요. 그 개들은 뭐예요? 구름이와 눈송이를 안고 있었지요. 아, 제가 키우는. 반려동물 안 되는 거 알죠? 관리사무소에 신고할 거예요. 잠깐만요, 아주머니. 싫어요. 개 짖는 소리 시끄러워요. 아주머니는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쾅,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지요. 도윤은 멍하니 복도에 서 있었어요. 원룸에 들어와 구름이와 눈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녀석은 조용히 웅크렸어요. 책상에 앉아 통장과 카드 명세서를 펼쳤지요. 계산을 다시 했어요. 수입 없음. 지출 70만 원 이상. 병원비 대출 40만 원 상환 필요. 마이너스가 계속 늘어났어요. 어떻게 버티지?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훑어봤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아들. 손가락이 멈췄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지요. 마지막 통화에서 들었던 바빠서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강도윤 기사님 맞으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낯선 목소리였지요.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래라고 합니다. 가락시장 근처에서 동물보호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아, 영상 봤어요. 국도에서 개를 구조하신 거. 도윤은 움찔했어요. 그 영상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그 영상 때문에 지금. 알아요. 오해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미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하신 엄마 개가요.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왜요? 영상 속에서 봤는데 귀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혹시 번식장 출신 아닐까 싶어서요. 번식장. 그 단어를 또 들었어요. 수의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확실할 거예요. 기사님, 내일 시간 되세요?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도윤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지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좀 내일 오후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동물보호 활동가.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름이가 다가와 도윤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도윤은 구름이를 쓰다듬었지요. 내일. 누가 온대? 구름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내일이 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내일 그 도움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것. 도윤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구름이와 눈송이가 양옆에 바짝 붙었어요. 좁은 원룸 안. 세 개의 숨소리가 조용히 섞였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작은 희망을 품고.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윤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짧은 머리에 검은 테 안경을 쓰고 가방을 메고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최미래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미래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좁은 원룸을 힐끗 둘러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지요. 구름이와 눈송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래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안녕. 너희가 구름이랑 눈송이구나. 구름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미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구름이를 쓰다듬었지요. 귀 좀 볼게. 조심스럽게 구름이의 귀를 살폈습니다. 희미한 구멍이 보였어요. 미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역시 태그 자국이에요. 그게 뭐죠? 번식장에서 쓰는 식별 태그요. 귀에 구멍 뚫어서 번호판 다는 거예요. 미래는 구름이의 목을 살폈습니다. 쇠목줄 자국도 확인했지요. 이 상처들, 인천 외곽 번식장 애들한테서 많이 봤어요. 인천이요? 네, 그쪽에 불법 번식장이 몇 군데 있어요. 단속 피해서 외곽에 숨어 있죠. 미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더니 지도를 띄웠습니다. 기사님, 구름이 발견한 위치가 어디예요? 목포에서 서울 올라오는 국도였어요. 정확히는 안산 쪽이었던 것 같은데. 국도 몇 호선이요? 서해안 고속도로 우회해서 갔으니까 아마 39번 국도였을 거예요. 미래는 지도를 확대했어요. 손가락으로 국도 주변을 훑었지요. 이 근처에 인천 외곽까지 1시간 거리예요. 여기서 버린 거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구름이가 정말 그 번식장에서?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귀 태그, 목 상처, 그리고 버려진 방식까지 전부 일치해요. 도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구름이를 내려다봤지요. 구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번식장, 찾을 수 있나요? 그게 쉽지 않아요.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들은 위치를 숨기거든요. 미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그날 영상 찍은 분 연락처 있으세요? 영상이요? 네, 인터넷에 올라온 그 영상요. 블랙박스나 휴대폰 원본 영상 있으면 위치 정보 확인할 수 있어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장대수. 그 이름이 떠올랐지요. 있긴 한데 그 사람이 줄지 모르겠어요. 일단 연락해보세요. 이건 구름이뿐만 아니라 다른 개들을 구하는 일이기도 해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장대수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장대수의 목소리였어요. 대수야, 나 도윤이 형이야. 아, 형님. 무슨 일이에요? 그날 찍은 영상 있지? 원본 좀 보내줄 수 있어? 영상요? 왜요? 그게 좀 필요해서.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그것 때문에 난리 났다면서요? 제가 도와드려야 하나요? 비꼬는 투였어요. 대수야, 제발 부탁이야. 싫은데요. 형님 일로 저도 회사에서 찍혔어요. 괜히 걸려들고 싶지 않아요.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야. 불법 번식장 적발하는 거라고. 번식장?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대수야. 형님, 저 바빠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래가 조용히 물었어요. 안 된대요? 네. 안 주겠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미래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한숨을 쉬었지요. 일단 경찰에는 신고할게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 없이는 수사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은 구름이 어머니 잘 돌봐주세요. 제가 다른 경로로 알아볼게요.
미래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래가 돌아간 뒤 도윤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번식장, 불법 운영, 버려진 개들,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구름이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눈송이도 발치해서 작게 숨 쉬고 있었지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트럭 기사일 뿐인 자신이 번식장을 찾고 개들을 구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운행도 중단됐고 돈도 없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개 키우지 말라고 하고 모든 게 막막했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액 8만 원. 대출 상환일까지 이틀 남았어요. 40만 원을 어디서 구하죠? 카드 청구서도 다음 주에 나옵니다. 70만 원. 계산이 안 나왔어요. 이러다 집도 못 지키겠는데. 그때 구름이가 낑낑거렸어요. 잠꼬대였지요. 몸을 떨며 무서운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손을 뻗어 구름이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다음 날 새벽 도윤은 트럭에 앉아 있었어요. 운행은 중단됐지만 습관처럼 트럭으로 나왔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이 자리만큼은 익숙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관리사무소였습니다. 강도윤 씨 맞죠? 네. 반려동물 관련해서 민원 들어왔어요. 규정상 반려동물 사육 금지인데 지금 키우고 계시죠? 그게 이번 주 안으로 처리 안 하시면 계약 해지 통보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제가. 규정은 규정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약 해지. 집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름이와 눈송이는 어떻게 하죠? 보호소. 보내야 하나. 그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어요. 트럭에서 내려 원룸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자 구름이와 눈송이가 반겼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지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두 녀석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저씨가 무능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요. 너희를 지켜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구름이가 도윤의 뺨을 핥았어요. 따뜻한 혀가 눈물을 닦아냈지요. 제발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형님, 저 장대수예요. 도윤은 움찔했어요. 대수야? 형님,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시장관리사무소랑 경찰이 저한테 왔어요. 영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상 원본 줄게요. 블랙박스 파일도 있어요. 도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형님이 개 살린 건데 제가 오히려. 장대수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괜찮아. 파일만 보내줘. 지금 바로 보낼게요. 전화가 끊어지고 곧바로 메시지가 왔어요. 영상 파일 2개. 도윤은 손을 떨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국도 한복판, 비상등 켠 트럭, 그리고 구름이와 눈송이. 화면 구석에 위치 정보가 표시돼 있었어요. 도윤은 바로 미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래 씨 영상 받았어요. 정말요? 네, 위치 정보도 있어요. 바로 갈게요. 1시간 뒤 미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경찰관과 함께였지요.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치 확인됐습니다. 인천 외곽 창고 밀집 지역이네요. 그럼 수사할 수 있어요? 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미래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빛나고 있었지요. 기사님 덕분이에요. 이제 다른 개들도 구할 수 있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구름이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번식장 적발, 다른 개들의 구조, 그리고 구름이의 진짜 이야기.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지요.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미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기사님, 영장 나왔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새벽에 급습 들어가요. 혹시 같이 가실래요? 제가요? 구름이 어머니를 구한 분이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보셨으면 해요. 도윤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잠시뿐이었지요. 가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인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미래가 알려준 주소로 차를 몰았어요. 국도를 벗어나 좁은 길로 접어들었지요. 창고 밀집 지역이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먼저 와 있었어요. 미래와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도 보였지요. 도윤이 차에서 내리자 미래가 다가왔습니다. 오셨어요? 네. 저기 보이는 창고예요. 미래가 가리킨 곳에 낡은 창고가 있었어요. 회색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요.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확성기를 들었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영장 집행합니다. 문 열지 않으면 강제 개방합니다. 잠시 뒤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요.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긴 사유지라고. 오명수 씨 맞습니까? 그래서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영장 발부됐습니다. 내부 수색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래와 활동가들도 따라갔지요. 도윤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냄새가 지독했지요. 배설물과 썩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광경이 드러났어요. 좁은 케이지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수십 마리의 개들이 갇혀 있었어요. 비숑, 말티즈, 푸들, 포메라니안. 작은 품종들이 대부분이었지요. 개들은 털이 엉켜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고 몸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떤 개는 케이지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어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번식장이에요. 개 공장이라고도 부르죠. 활동가들이 케이지를 열기 시작했어요. 개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지요. 어떤 개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어떤 개는 으르렁거리며 경계했습니다. 도윤은 한 케이지 앞에 멈춰 섰어요. 하얀 비숑 암컷이었습니다. 구름이와 닮았어요. 귀에도 똑같은 태그 자국이 있었지요. 이 아이도. 네, 구름이 엄마랑 같은 처지였을 거예요. 도윤은 케이지 문을 열었습니다. 손을 천천히 뻗었어요. 개는 움츠렸지만 물지 않았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지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속삭였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관이 오명수를 신문하고 있었어요. 몇 마리나 키운 거예요? 그게 60마리쯤.
사육 신고는 했습니까? 오명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출산 능력 떨어진 개들은 어떻게 했죠? 그냥 처리했어요. 처리? 먹일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으니까 그냥 멀리 버렸어요. 도윤의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버렸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오명수가 도윤을 돌아봤어요. 당신이 뭔데요? 이 개들이 사료감만 먹는 짐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도윤이 한 걸음 다가서자 경찰관이 막아섰어요.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저 사람이. 알아요. 저희가 처리할게요. 경찰관은 오명수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동물보호법 위반, 그리고 불법 사육 및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명수는 끌려나갔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지요. 창고 안은 한동안 소란스러웠어요. 활동가들이 개들을 꺼내고 수의사들이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각한 피부병, 영양실조, 골절. 상태가 좋지 않은 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도윤은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아 올렸던 하얀 강아지가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미래가 다가와 앉았지요. 힘드시죠? 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 더 많아요. 미래는 강아지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들, 이제 치료받고 좋은 가족 만날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들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요. 미래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기사님이 구름이 어머니 구하지 않았으면 이 아이들도 못 구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기사님이 시작이었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해가 떠올랐어요. 창고 밖으로 개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활동가들이 조심스럽게 차에 실었어요. 임시보호소로 옮기는 거예요. 치료받고 회복하고 새 가족을 기다리는 곳이지요.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생명들이 햇빛을 받으며 처음으로 밖으로 나왔어요. 어떤 개는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햇살이었지요. 어떤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구름이도 여기 있었구나. 봉투를 뒤집어 쓴 채 버려진 구름이. 국도 한복판에서 죽어가던 구름이. 다행히도 자신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아이들도 구해냈지요. 미래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가요. 보호소 가서 구름이 소식 전할게요. 네.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무릎 위에 강아지를 안아 올렸어요. 너도 이제 괜찮을 거야. 강아지가 도윤의 손을 핥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혀였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창고를 돌아봤지요. 닫혀있던 철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햇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도윤은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출발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인천 외곽 불법 번식장 적발, 수십 마리 개 구조돼. 도윤은 볼륨을 높였습니다. 제보자의 신고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국도에서 버려진 개를 구조한 한 시민의 용기에서 비롯됐습니다. 도윤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용기라. 자신은 그저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구름이와 눈송이가 반겼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두 녀석을 안았지요. 구름아, 내 친구들 구했어. 이제 다들 괜찮을 거야. 구름이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눈송이는 도윤의 뺨을 핥았지요.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이었지요.
며칠 뒤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 사장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강 사장, 나 박 사장이야. 네, 사장님. 뉴스 봤어. 번식장 적발된 거. 도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게 강 사장 때문이었구나.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이든 뭐든 대단한 일이야.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 가슴이 뭉클했어요. 목이 메었지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많았어요. 아니야. 내가 상황도 모르고 차단했지. 다시 거래하자. 어째?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이런 사람이랑 거래해야지.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전화가 끊어진 뒤 도윤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가가 뜨거웠지요. 그날 오후 가락시장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찾은 시장이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분주했지요. 도윤이 들어서자 상인들이 하나둘 쳐다봤어요. 강 사장 아냐? 오랜만이네. 뉴스 봤어요. 대단하던데.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어요. 한 상인이 손을 내밀었지요. 강 사장, 그동안 미안했어요. 우리가 오해했네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야. 우리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악수를 나눴어요. 따뜻한 손이었지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답했어요. 박 사장이 손짓했어요. 강 사장, 이리 와봐. 다가가자 박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주 5회 운행 가능해? 예. 5회요? 응, 물량 늘릴 거야. 강 사장 믿고 맡길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긴 내가 고맙지. 좋은 사람이랑 거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박 사장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시장을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주 5회 운행. 생활이 다시 안정될 수 있었지요. 운수회사에도 연락이 왔어요. 강 기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뉴스 봤어요. 우리 회사 차가 그런 일에 쓰였다니 영광이네요.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운행 재개하세요. 노선은 예전대로 배정할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다음 날 장대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저 대수예요. 응, 대수야. 시간 괜찮으세요? 한번 뵙고 싶어서요. 그래, 어디서 볼까? 1시간 뒤 시장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장대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맞은편에 앉자 대수가 말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형님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뉴스 봤어요. 제 영상이 번식장 적발하는데 도움됐다는 거. 그래,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조회수나 올리려고 찍은 건데. 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형님이 정말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대수야. 네, 형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거야. 형님, 넌 영상 보내줬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대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앞으로 잘하면 돼. 네, 꼭 그러겠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대수가 물었어요. 형님, 구름이랑 눈송이는 어때요?
잘 있어. 건강해졌어. 언젠가 한번 봐도 될까요? 그래, 놀러와. 감사합니다. 대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갔어요. 도윤도 손을 흔들어줬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도윤의 심장이 뛰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어떻게? 뉴스 봤어요. 아버지 이야기인 것 같아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 하신 줄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도윤은 입을 다물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요. 바쁘다고 연락도 안 했는데. 괜찮아, 준호야. 아니에요.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주말에 한번 찾아뵐게요. 정말? 네, 아버지. 꼭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가 끊어진 뒤 도윤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얼마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을까요? 얼마 만에 받는 아들의 연락이었을까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구름이와 눈송이가 반겼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두 녀석을 꼭 안았지요. 준호가 온대. 구름이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눈송이는 도윤의 뺨을 핥았지요. 너희 보러 온대. 준호가 너희 보러 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행복했지요. 며칠 뒤 시장에 다시 나갔어요. 이번에는 구름이와 눈송이를 데려갔습니다. 조수석에 나란히 앉혀놨지요.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머, 이게 그 개들이야? 뉴스에서 본 애들이네. 귀엽다 정말. 사람들이 구름이와 눈송이를 쓰다듬었어요. 두 녀석은 꼬리를 흔들며 반겼지요. 한 상인이 말했어요. 강 사장, 이 애들 우리 시장 마스코트야. 매일 데려와.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복덩이들인데.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간식 사줄게. 우리도 쓰다듬게 해줘. 구름이와 눈송이는 순식간에 시장의 인기 스타가 됐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지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몇 주 전만 해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거래는 끊기고 운행은 중단되고 집마저 잃을 뻔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시장 사람들은 친구가 됐고, 아들은 다시 연락했고, 구름이와 눈송이는 마스코트가 됐지요. 그날 저녁, 미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기사님, 구조된 개들 분양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벌써 10마리나 입양됐어요. 나머지도 곧 좋은 가족 만날 거예요. 다행이네요. 다 기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미래 씨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 다 함께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미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지요. 구름이와 눈송이는 발치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지요.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괜찮구나.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니, 더 나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주말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윤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서 있었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요. 아버지, 준호야, 어서 와. 준호는 들어와 신발을 벗었어요. 구름이와 눈송이가 다가갔습니다. 어머, 이 애들이? 응, 구름이랑 눈송이야.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두 녀석을 쓰다듬었지요. 귀엽다. 엄마 닮았네. 응,
이렇게 따뜻하게 생긴 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그동안 연락도 안 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준호야. 엄마 돌아가시고 저는 그냥 도망친 거예요. 아버지 혼자 남겨두고. 도윤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 하신 줄. 나도 몰랐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붉어졌지요. 자랑스러워요, 아버지.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다, 준호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구름이와 눈송이가 그 사이를 오갔지요. 이제 자주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구름이랑 눈송이도 보러 와야죠. 준호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미소였지요. 그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지요. 준호가 돌아간 뒤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다음 주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목포 위판장, 새벽 2시 반. 도윤은 다시 이곳에 서 있었어요. 비릿한 바닷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익숙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조수석에는 구름이와 눈송이가 앉아 있었지요. 두 녀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가자. 도윤은 시동을 걸었어요. 냉동탑차가 천천히 출발했지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수면에 반짝였지요. 구름이가 도윤의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눈송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너희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 도윤은 구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혼자였어요. 외로운 새벽 운전, 텅 빈 조수석, 돌아갈 빈집.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구름이와 눈송이가 함께했고, 시장 사람들이 친구가 됐고, 아들도 다시 돌아왔지요. 무엇보다 자신이 달라졌어요. 국도 한복판에서 멈출 수 있는 용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작은 생명을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 그 모든 게 자신을 바꿔놓았어요. 가락시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 사장, 왔네. 강아지들도 데려왔어? 구름이와 눈송이를 내리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복덩이들, 오늘도 이쁘네. 구름이와 눈송이는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어요. 박 사장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강 사장, 오늘도 수고했어. 네, 사장님. 이 애들 보면 기분이 좋아져. 매일 데려와. 그러겠습니다. 짐을 내리고 경매를 마쳤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지요. 일을 마치고 트럭으로 돌아왔을 때 미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기사님, 구조된 개들 전부 입양됐어요. 모두 좋은 가족 만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도윤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다행이네요. 우리 모두 수고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지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백미러로 구름이와 눈송이를 바라봤습니다. 구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눈송이는 도윤의 허벅지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어요. 고맙다, 너희. 작게 속삭였어요.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트럭 안이 이제는 작은 생명들의 숨소리로 채워졌어요. 빚으로 막막했던 미래가 이제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집에 도착해 주차를 했어요. 엔진을 끄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도윤은 구름이와 눈송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구름이와 눈송이를 내려놓자 두 녀석은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작은 일상 함께 있는 존재,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게 전부였지요. 저녁이 됐어요. 도윤은 구름이와 눈송이에게 밥을 줬습니다. 두 녀석은 꼬리를 흔들며 먹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밤하늘이 아름다웠지요. 도윤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생각났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외롭지 않아. 이제 구름이가 다가와 무릎에 올라왔어요. 눈송이도 옆에 앉았지요. 너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도윤은 두 녀석을 안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새벽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목포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익숙한 길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구름이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눈송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그때 그날의 우회했던 아이씨가 보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핸들을 꺾어서 국도로 빠졌어요. 국도를 지나치는데 그날의 장소가 보였어요. 처음 구름이와 눈송이를 만난 곳. 도윤은 잠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그때 멈추길 잘했어.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구름이와 눈송이도 다른 개들의 구조도 달라진 자신의 삶도 모든 게 그 선택에서 시작됐어요. 도윤은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전방을 바라봤어요. 길은 멀고 어둠은 짙었지만 헤드라이트가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함께 가는 존재들이 있었지요. 도윤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경매야, 좀 늦으면 어때? 오늘도 너희부터 무사히 데려다 주자. 구름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냉동탑차는 새벽 국도를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안은 따뜻했어요. 작은 생명들의 숨소리, 핸들을 잡은 따뜻한 손, 함께 가는 길. 그리고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듯 도윤의 삶에도 새로운 아침이 왔어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아침. 그리고 그 아침은 오늘도 계속될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함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